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트윗을 통해서 미국을 흔들고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건의 트위트를 송신하는 대통령입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10건의 트럼프의 거의 대부분은 남을 욕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거짓말한 게 7,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5건씩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건도 7,000건의 거짓말 해놓고도 단 한 건도 내가 거짓말 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공격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어디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FRD라고 그러죠. Federal Reserve Board. 요사이는 약자로 FED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앙은행에 해당하는데, 중앙은행의 파월 의장을 상대로 막 공격을 해댑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Federal Reserve Board다, 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파월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흔히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휘청합니다. 세계 경제가 또 정상화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연준을 공격을 하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성탄절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하면서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겠다, 인수인계할 일이 많다라고 점잖게 사임의 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트럼프는 뭐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언론이 마티스 편을 들고 트럼프를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어제 트럼프는 2월 말까지 근무할 필요 없다, 12월 말에 나가라 해버렸습니다. 방을 빨리 빼라,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또 더 하나 해괴한 것은 마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한 이유는 트럼프가 동맹국가는 일체 논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국방부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시리아에 파견한 2,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동맹국가 의논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사표를 던진 것인데, 이 마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IS 대책 특사죠. 특임대사 맥굴크라는 사람이, 브렉트 맥굴크라는 사람도 같이 사표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뭐냐? 언론이 지금 맥굴크의 사임을 가지고 큰 뉴스를 쓰는데
나는 맥구르크가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 그것도 아주 키 포지션입니다. IS와 싸우는데 동맹국을 설득을 하고 동맹군을 구성하는 전략 수립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사표를 냈다고 해가지고 나는 모른다고 해버렸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터키의 에르도안 독재자, 터키의 독재자죠. 에르도안과 통화를 하면서 에르도안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제 시리아는 당신 거다. 터키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터키가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손잡고 싸우던 쿠르드족을 터키의 밥으로 지금 넘겨주게 생겼습니다. 쿠르드족은 그동안에 미국과 손잡고 싸우면서 전사자가 4,000명이 났습니다. 미국은 4명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쿠르드족을 미국이 버리면은 인접한 터키 군대가 북부 시리아로 쳐들어와 가지고 쿠르드족을 내몬다면서 다시 한번 이 시리아 내전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책임 있는 언론에서도 이제는 트럼프는 중도 사퇴하든지 아니면은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퓨리상도 2번 받고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기자입니다. 중동 전문가이기도 하고.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칼럼을 통해서. 미국 공화당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한다. 미국 공화당이 앞장서서 트럼프를 중도 사퇴시켜야 한다. 또는 탄핵을 하자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질서가 무너지게 생겼다. 트럼프가 물러나도 정권은 공화당 정권 계속하지 않느냐. 펜스 부통령이 승계를 할 텐데 트럼프보다 못할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마치 2016년 연말에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로 알려진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지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하원에서 결의를 하는 겁니다. 과반수 결의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내년부터 이제 국회가 문을 열면은 과반수를 전환하게 되니까. 그러나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할 수가 있는데, 탄핵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공화당은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프리드만은 이거는 여야를 초월해서 해야 된다. 여야를 초월해서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서 탄핵을 하든지 트럼프 대통령 사임을 요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리드만이 쭉 나열한 사임 또는 탄핵 촉구의 근거는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이 세계 질서가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종의 가치 동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이런 소중한 가치를 다 짓밟고 있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은 부담을 지더라도 동맹을 유지하고 분쟁 지역에 있으면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유를 지키는 세력을 보호를 하고 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 돈이 든다고. 그러나 프리드만의 이야기는
이런 미국적 가치 동맹, 미국적 질서 덕분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다. 그 말은 미국적 가치가 확산되면서 시장 경제가 확산된 것이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이 무역을 잘 할 수 있고 또 기술을 제대로 팔 수가 있고 기술을 도중 먹지도 않고 또 이런 질서를 관리하는 WTO라든지 IMF라든지 UN이라는 기구를 미국 주도로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안정과 미국의 번영이 바로 이 미국적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미국적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역사적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돌아가는 데 대해서 무관심했던 적이 한 번 있었다. 그게 1930년대다. 1930년대에 고립주의 정책을 펴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나치 독일이 일어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일어나서 2차 세계대전으로 갔다. 또 한 번 그런 나쁜 전철을 밟게 되면은 이 세계가 독재자 세상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등장한 이후에 독재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독재자를 좋아해요. 트럼프가 좋아한다고 밝힌 사람이 시진핑,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푸틴한테는 굽신굽신하고 에르도안과도 아주 사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에르도안, 푸틴, 김정은, 시진핑 다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를 좋아하고 우방국, 특히 나토 우방국 옆에 있는 캐나다 수상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괴한 행동입니다. 기괴한 행동. 미국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특히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7천 건의 거짓말을 하고도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도 이게 잘못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의 그런 기괴한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의 신랄한 비판이 있고 또 국회의 반이 하원이 야당으로 넘어가서 트럼프는 독재자가 되고 싶어도 독재자가 될 수 없는 좋은 견제장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존재로 해가지고 미국적 가치가 뭐냐, 미국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회의를 갖게 만든 것은 정말 큰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정직한 사람이다. 공직자의 덕목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봐왔는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미국도 별것 아니구나. 미국에서도 거짓말을 해도 통하는구나. 법 어겨도 통하는구나. 권력만 잡으면은 묻혀 넘어가는구나 하는 인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자라는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아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임제 대통령이라, 한국에서는 단임제 대통령이고 미국은 연임제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중심제를 해가지고 독재로 가지 않은 나라가 드뭅니다. 그나마 한국과 미국, 프랑스 정도일 것입니다. 이 독재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야당과 언론의 견제가 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행동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을 비교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헌법 위반의 종합 백화점입니다. 헌법
1조가 국민 주권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급 주권 비슷한 분열주의적 정책으로서 국민 주권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해놨는데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북한을 영토에서 떼내버렸습니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의 평화적 통일 원칙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의 임무,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고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노총 등 자기 지지 세력의 인권만 챙겨줍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개업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노총 등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해서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공자유민주 세력에 대해서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면서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를 채우도록 방치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중심제의 큰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의 견제와 야당의 반대와 사법부의 독립이 이 부작용을 어디서 멈추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처지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